11월 김장날 거실. 붉은 고무장갑을 낀 손들이 배추를 버무리다 일제히 멈춥니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집값 10억은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지금 팔아서 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고개를 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4월 중순의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김은서는 작은 보조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릴 때마다 예전엔 파스 한 장이면 충분했지만 요즘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더군요.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약통을 꺼내 흔들어 보니 딸랑거리는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다 떨어지기 전에 동네 약국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시래기와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했죠. 은서는 멸치 몇 마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천천히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꽃 구경 한번 못 가봤네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좀 어때? 은서는 무릎을 한 번 더 주물러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내 걱정 말고 잘 지내.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좀 빠듯해. 집도 좁아서 이사 알아보는데 보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 혹시 엄마 집 팔고 좀 작은 데로 옮기는 건 어때? 남는 돈으로 우리 보태주고. 엄마 집 시세가 10억은 되잖아. 밥만 받아도 우리 집 문제 다 해결되는데. 은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혼자 지켜온 이 공간을 팔라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비상금도 있잖아. 그것도 미리 좀 넘겨줘. 나중에 돌려줄게. 우리 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애 둘 키우는 거 엄마도 알잖아.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 좀 해볼게. 아들이 통화를 끊으려 하는 순간 스피커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확실히 말해야지. 집값 10억은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지금 팔아서 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미리 받으면 세금도 덜 나가잖아요. 똑.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 점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손녀와 통화할 때 음성이 잘 안 들려서 녹음 기능을 켜뒀었는데 끄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죠. 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거침없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은서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은서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명을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통화. 부엌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멸치 육수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에선 다른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살 지원이. 학원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엄마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럼 지원이는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쫓겨나는 대가로 자기가 학원을 다니게 된다는 걸. 은서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준비를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4월이 저물어가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서는 매일 아침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또렷함이 찾아왔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은서의 존재를 숫자로 계산한 것 같았습니다. 68세. 기대 수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정리하자는 뜻이었을까요? 은서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보이스톡이 있었습니다. 3월에 보낸 거였죠. 어머니, 혹시 비상금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나중에 급할 때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금 다시 들으니 의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월에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크시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알아봐 드릴까요? 은서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2월, 2025년 3월, 2025년 4월. 파일명도 정확히 붙였습니다. 비상금 요구, 집 매각 압박, 통화 녹음. 손가락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서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평일 오전을 골랐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죠. 복지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으세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혹시 자녀분과 상의하셨나요?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혼자 알아보는 중이에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집값이 10억 정도면 월 3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생 보장되고요. 은서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00만 원. 혼자 살기엔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내고 밥 먹고 약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더 알아볼 게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되 부모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탁제도를 이용하시면 가능해요. 손녀분 교육비 같은 거라면 더 좋고요. 은행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은서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주택연금, 신탁제도, 은행 상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동네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유리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5월 20일에 표시를 했습니다. 은행 상담 예약.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녀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던 아이.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학원이 바쁘다고 했죠.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몰랐습니다. 은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저 순한 노인네가 말없이 고개나 끄덕일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은서는 달랐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병수발하며 악착같이 살림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집 관련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짧고 간단한 답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했을 겁니다. 곧 허락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은서의 휴대폰엔 이미 예약 알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에겐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11월 김장날까지 6달이나. 5월 말 은서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 명의로만 진행되고요. 매달 300만 원 정도 입금될 거예요. 집은 평생 사실 수 있고 돌아가신 후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자식들이 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어르신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은서는 서명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펜을 꽉 쥐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은서.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신탁 상담이었습니다. 손녀분 이름으로 교육비 신탁을 만드시는 거죠? 좋은 선택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이라도 함부로 인출할 수 없어요. 손녀분이 성인 되거나 대학 등록금 같은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설정됩니다. 은서는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정기 적금, 하나는 교육 신탁용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손녀 지원이를 위해 넣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께 알리실 건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애가 알면 돼요. 6월 초 은서는 동네 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집 아이들 장학금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조금 돕고 싶어서요. 센터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희 센터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서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30만 원 자동이체. 익명으로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은서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6월 중순, 며느리의 연락이 또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날짜가 거의 확정됐어요. 8월 말쯤인데 그 전에 어머니 집 처분 문제 해결해야 해요. 계약금이라도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급해요. 은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며느리는 답답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느린지. 하지만 은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7월 어느 날 은서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크라프트 봉투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어봉투에 넣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무거웠습니다. 얘들아, 너희 사정 엄마도 안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겪어봤으니까. 급하면 형편 봐서 도와줄게. 대신 서로 말은 곱게 하자. 우리 가족 아니냐? 엄마가. 짧은 편지였습니다.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어머니의 글이었죠. 며느리가 보면 안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서는 편지를 접어 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B봉투 차례였습니다. 은서는 지난 2달간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서 사본, 아동센터 기부 접수증, 손녀 교육비 신탁 통장 사본. 하나씩 확인하며 B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어봉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돈을 둘러싼 부탁과 압박과 연락을 받지 않겠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남은 생은 내가 산다. 장례도 조용히 치를 터이니 기대 말아라.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은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열어 그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은서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 끝에 서명을 했습니다. 김은서.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비봉투를 봉했습니다. 풀칠을 꼼꼼히 했습니다. 2개의 봉투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자비, 하나는 심판.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김장 때 갈게. 11월쯤 될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김장하면 좋잖아. 그때 얘기도 좀 하고.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김장은 같이 해야 맛있지. 통화를 끊고 나서 은서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김장날.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친척들도 오는 날. 그날이 바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은서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11월까지 단 넉 달. 10월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앞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쓴다는 미러링 기능을 배워본 참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르쳐줬죠. 은서 씨, 휴대폰 화면을 TV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설정에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은서는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지만 10번, 20번 반복하니 손에 익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이 거실 텔레비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은서는 시험 삼아 재생했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김장날 친척들 앞에서 이걸 틀면 모두 듣게 될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명하게. 은서는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11월 초 은서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저번에 주택연금 상담받았던 어르신이시죠? 그 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직원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혹시 안내문 같은 거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이랑 기부 관련해서요. 가족들한테 설명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흔쾌히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주택연금 제도 안내문, 사회복지 기부 안내문, 교육신탁 설명서. 은서는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추가로 넣었습니다. 봉투가 두툼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진지하고 공식적인 서류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빌리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자주 오시네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보다는 그냥 생각 좀 하러 와요.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사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혹시 글 쓰시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글쓰기 모임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살아온 이야기, 요리 레시피, 그런 걸 나누는 모임이요. 은서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사서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11월 말쯤 시작해 볼게요. 김장 끝나고 한가해지면 딱 좋겠네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장 끝나고요. 네, 그때쯤이면 저도 한가해질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서는 가방 속 비봉투를 만져봤습니다. 두툼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날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의 카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김장 준비 많이 해두세요. 친척들도 다 온대요. 큰집 이모도 오시고요. 은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잘 오너라. 그날 밤 은서는 다시 한번 리허설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미러링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토요일, 김장날. 그날이 오면 은서는 조용히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말해줄 테니까요. 이제 단 사흘 남았습니다. 68세 할머니의 마지막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 은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배추 20포기를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지만 이 감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9시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네요. 김장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며느리는 붉은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산 모양이었죠. 손녀 지원이도 따라왔습니다. 15살 지원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큰집 이모,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 사촌 형제들. 모두 합쳐 12명쯤 됐습니다.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손들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작년보다 배추가 싱싱하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부지런했습니다. 큰집 이모에게 물을 따라드리고 작은아버지께 김칫솔을 건네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큰집 이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하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정성스럽고.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당연한 일이죠. 은서는 묵묵히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은서가 준비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실 텐데. 은서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괜찮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문제만 해결되면요. 주변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얘기 말이다. 김장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다들 있는 데서.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딱 좋지. 오후 3시 김장이 끝났습니다. 붉게 물든 배추들이 커다란 김치통에 담겼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씻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소파에, 방석에, 의자에. 12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서는 텔레비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던 내 집 얘기. 그거 하려고.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허락을 받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은서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미러링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텔레비전에 떴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통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집 팔고 작은 데로 옮기는 건 어때? 남는 돈으로 우리 보태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확실히 말해야지. 집값 10억은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지금 팔아서 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미리 받으면 세금도 덜 나가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던 붉은 손들이 멈춘 것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지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집 이모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끝까지. 은서는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녹음이 불법이잖아요.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큰집 이모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한 말이 문제지. 며느리는 변명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집이 너무 크시니까. 작은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 지원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큰집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얼마나 섭섭했을지 알겠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경솔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지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형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이모, 며느리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이쯤에서 서로 대화로 풀어보시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은서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크라프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서는 다시 사람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서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사정 엄마도 안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겪어봤으니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은서는 계속 읽었습니다. 급하면 형편 봐서 도와줄게. 대신 서로 말은 곱게 하자. 우리 가족 아니냐?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역시 어머니시네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큰집 이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 은서가 참 어른스러워.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사촌 형도 거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세요. 이해심이 깊으시네. 며느리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며느리는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말 조심하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은서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것까진 없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주변 친척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위기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로 충격을 줬지만 결국 용서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풀렸으니까 차나 한 잔 더 하자. 오늘 김장도 잘 끝났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고. 시어머니가 역시 착하다고. 조금만 잘하면 집도 돈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의 손에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라고 적힌 봉투. 훨씬 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봉투가 하나 더 있구나. 거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은서는 비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무언가가 가득 들어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머니? 은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주택연금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 집은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3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평생 받는다. 내가 죽어도 집은 주택연금공단으로 넘어간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큰집 이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말이네. 5월에 계약했어. 이미 3달째 받고 있잖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은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받을 건 없다. 두 번째 서류. 아동센터 기부 접수증이었습니다. 은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동센터에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다. 어려운 집 아이들 장학금으로. 벌써 6달째다. 작은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은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훌륭한 일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손녀 교육비 신탁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은서가 손녀 지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어. 대학 갈 때까지 모을 거야. 이건 내 엄마 아빠도 못 건드린다. 신탁으로 묶어뒀거든. 지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큰집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상의? 내가 어머니한테 상의했어. 집 팔라고 할 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봉투의 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서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돈을 둘러싼 부탁과 압박과 연락을 받지 않겠다. 거실이 숨죽였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남은 생은 내가 산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조용히 치를 터이니 기대 말아라.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은서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명과 날짜를 보여줬습니다. 김은서, 2025년 7월 10일.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월이면 석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준비했지.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매일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카톡 보낼 때마다. 그게 다 기회였어.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은서는 아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사과할 건 하나야.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냐.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했어. 내 엄마가 빨리 죽길 바란 거야. 그걸 내가 옆에서 듣고도 말리지 않았잖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집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 결정을 지지한다.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사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은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밥값은 내가 번다. 남은 마음값도 내가 정한다.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서, 기부 접수증, 신탁 통장, 단절 선언문. 68세 할머니가 석 달 동안 준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그들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서류들을 다시 비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김장은 끝났다. 너희도 집에 가거라. 11월이 저물고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장날 이후 은서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선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집 이모가 조카들에게 얘기했고 작은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했대요. 상속받으려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서 씨 며느리가 정말 그랬대요. 집 팔라고 압박했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며느리는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점심을 혼자 먹게 되었습니다. 형이 가족 단톡방에 그 얘기를 흘렸거든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은서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글쓰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6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은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쓰고 싶으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 시집살이 얘기 좀 쓰고 싶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625대 피난 갔던 얘기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장 얘기 쓰고 싶어요. 사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김장 레시피도 좋고 김장하면서 생각한 것도 좋아요. 은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김치는 내가 담근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은서는 계속 썼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 소금물 농도 맞추는 법, 고춧가루와 젓갈의 비율. 45년 동안 김장을 해온 사람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일이다. 추운 날이 와도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내 인생도 그랬다. 추운 날이 왔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사서가 은서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어르신.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은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끄적인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12월 중순, 은서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손녀 지원이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영상 보내드려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당 무대 위에 지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효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효도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서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지원이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통장 얘기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은서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도 사랑한다.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길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요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2월 말 은서는 부엌에서 김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장날 담가둔 김치를 꺼냈습니다. 빨갛고 아삭한 배추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은서는 국 한 사발을 떠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겁고 시원하고 든든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은서는 눈을 바라보며 국을 먹었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충분했습니다. 아동센터에 보내는 기부금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의 적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에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생이 내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국 사발을 비우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부엌 벽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은서가 적어둔 글귀였습니다. 봉투는 2개였지만 내 마음엔 하나뿐 나를 지키는 편지.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직 더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이제는 은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겨울은 추웠지만 은서의 부엌엔 따뜻한 김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는 아침 7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